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지만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쌓여만 갑니다. 국정원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말로만 설명을 하면서 믿어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RCS 관련 모든 일은 임 과장이 주도해왔고 임 과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국정원은 왜 자료 제출 않고 버틸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정원이 어떤 야당 요구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5시간 가까이 열렸지만은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놨다. 자료를 30개를 넘게 요구했는데 가져온 자료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신 의원은 국정원은 믿어주셔야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요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내놓겠다는 시원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 과장이 삭제했다는 그 파일, 네. 그 51건의 자료는 복구했잖아요. 복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삭제된 파일이 이제 51건이라는 것도 처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임 과장이 자료 삭제한 게 51건인데 대북 대테러용이 10건이고 31개는 국내 실험용, 10개는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도 국정원에서 삭제된 파일이 51개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51개 파일이라는 근거는 국정원의 설명뿐입니다. 신경민 의원은 51개 파일만 지웠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있느냐를 몇 번 물었는데 예. 확신한다고 답을 했다면서 그렇지만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고 하니까 근거는 뚜렷하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은 문제는 지금 국정원이 의혹과 관련한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실제 삭제된 파일이 51건인지 100건인지 1000건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복구됐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모든 자료가 복구된 것인지 혹은 특정하게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복구시킨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 51건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밝혀진 게 있나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복구한 자료의 리스트만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야당 정보위원은 국정원은 51건의 자료의 리스트만 보여줬는데 이름이나 내역이 적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삭제된 51건 외에 추가로 해킹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추가 해킹 숫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 숫자는 보고 외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또 지난번에 왜 SKT 관련 IP가 뭐 5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내부 실험용이고 국정원이 가진 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소유고 실험용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실제 명의가 누구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핵심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무슨 자료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다빈치 코드 같이 이제 해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갈수록 뭐 의혹은 커져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51건 중에 31건이 국내 실험용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애초에는 해외 공장용이다. 해외를 대상으로 했다는 해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RCS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임시도 유수해서 내국인이나 선거에 관한 사찰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시가 삭제한 51건 중 31건은 국내 실험용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31건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삭제되지 않은 해킹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국정원만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10건도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고요. 임 씨가 죽으면서 내국인 사찰과 선거용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지 국회 정보위도 모르는 건가요? 밝혀다 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A, 아니면 000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제 임모 씨가 삭제한 파일이 51개. 네. 그리고 이제 해킹한 파일이 추가로 있지만 얼마나 해킹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리고 31건은 국내 실험용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국정원은 또 왜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안 하는 거예요? 국정원의 주장은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국정원이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권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로그 파일 원본을 제출하면은 모든 국정원이 보안 누출돼서 불가하다면서 로그 파일 공개하면 세계 각 정보기관에서 우리 국정원을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의원은 왜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다른 여러 자료도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힐 댓글 수사할 때도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주장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 때 비밀 등급을 급조하면서까지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죠. 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은 국정원은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불리한 자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야당의 힘만으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병호 국정원장 말은 이 IT 기술자였던 임모 씨가 해킹 관련 모든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네. 이 한 명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국정원의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예. 기술직 사무관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참 속아웃을 일입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모든 일은 임 과장이 주도해왔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서 임 과장의 사망으로 상당 부분 알 수 없게 됐다는 보고가 국정원 측에서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신 의원의 전언대로라면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 선정과 협상, 구매, 운용 그리고 삭제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했으며 사후 처리까지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이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보안에 엄청난 구멍이 뚫린 거겠죠. 근데 국정원은 지난 19일 이철우 의원을 통해서 임 과장은 20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네네.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선정해서 알려주면은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임 과장은 지난 4월에 승진해서 전출된 만큼 삭제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임 씨에게 파일 삭제 권한은 없고 파일을 지우려면은 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임 씨가 파일을 삭제한 시간은 17일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일반 회사에서도 삭제 권한이 없으면은 파일을 삭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에서 권한도 없는 임 씨가 새벽 시간에 삭제를 했다는 거는 국정원 내부 위선의 개입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뭐 군대에서도 비밀 삭제 하나 뭐 고칠 때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허가받아서 하는데 네. 어떤 이 중요한 자료를 한 직원이 다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정원 설명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료였다라면 그 사실도 자살했던 임모 씨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분일 텐데. 네, 그렇죠. 왜 무슨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의혹거리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미스터리죠. 예. 국정원의 발표대로라면 임 씨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았고 선거 사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경민 의원은 임 과장이 목숨까지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국정원 측도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장이 국내 사찰 없었다. 카카오톡 도감청 불가능하다. 다 믿어달라고만 한다. 그 정보위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무슨 종교기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임 씨가 자살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살을 했느냐.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예. 이런 생각이 지금 국정원에 파다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갈수록 의혹만 커져가고 있는데 결국 의혹은 국정원이 알아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